오늘 이 객석에 혹시 주종코를 사려다가 실패하신 관객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페라 배우실 감독님 오늘 운 좋게 구매하셨다고 하고요. 영화 이야기 차차 풀어가 보겠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오늘은 오픈 카카오 채팅방으로 질문 받고 있습니다. QR로 입장하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잘 알려진 대로 감독님이 어릴 때 7년간 실제로 피겨스케이팅을 배우신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스포츠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그때 그 스포츠를 바라봤던 인상이 이번 영화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そうですね、最初そうですね、LINE でっていうのは日本ではなかなかない文化なので、とても楽しみです。僕が今から話すことに関することでそうじゃなくてもいいので、自由に映画にも大事と思ったこと、今に思ったことでもただの感想でも投げていただけたら嬉しいです。 네, 먼저 이렇게 오픈 채팅으로 지뷰를 하는 게 일본에는 없어서요. 좀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느끼셨던 질문이나 감상이 있다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フィギュアスケートはそうですね、7年間子供の頃に習っていたので、その時の体験っていうのがかなりこの映画に反映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でも基本的に大きなストーリーラインはこの映画のために作ったので実体験ではないんですけど、子供の頃にホッケーやってる男の子が、男の子らしいスポーツやってていいなとか、すごい気持ちよさそうに滑っている先輩の女性フィギュアスケーターを見て、ああいうふうに滑れたら気持ちいいだろうなって思ったりとか、そういうすごい細かいところにはかなり、自分の実体験、フィギュアスケートというスポーツの実体験が影響を与えています。 네, 제가 실제로 어렸을 때 7년간 피겨스케이팅을 배우긴 했는데요. 물론 그때 경험이 반영이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스토리라인 전체는 제가 호구로 만든 거고 실제 내용은 아니고요. 어렸을 때 하키를 하는 남자애들을 보면서 남자다운 스포츠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또 피겨를 정말 잘하는 여자 선배를 보면서 저렇게 하면 정말 기분 좋겠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씩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스케이트장이 아무래도 3명이 모이는 장소이고 그들이 꿈을 키워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여러 번 주요하게 등장하기도 하고 우리가 눈여겨서 보게 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영화에 담긴 그 스케이트장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분명히 연습으로 합을 맞춰가는 공간이지만 서로를 잘 모르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넓지만 어딘가 고립감을 주는 공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김질이라든지 빛이라든지 굉장히 아름다운 느낌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차가운 느낌을 주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영화의 주요 장소로 스케이트장을 영화로서 바라보면서 드신 생각들이 궁금합니다. 영화를 찍으면서 그 공간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생각하게 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基本的にはフィギュアスケート、スケートリンクってとても光がフラットなんですね。いわゆるこういう空間に出て窓が一切ないですよね。映画館に光が入ったらまずいのと一緒で、スケートリンクも光が入ってしまうと氷が溶けてしまいますので、基本的には外光が入らないんです。でも自分が思い描いてるこの映画っていうのはどこか絵本の世界といいますか、風和性みたいなものを持たせたいと思って、それによってリアリティを出しすぎずにちょっと普遍性みたいな、国境も超えれるし時代も超えれるような映画にしたいなと思っていました。 네, 기본적으로 스케이트 링크는 정말 빛이 하나만 있는 굉장히 플랫한 공간입니다. 영화관에 빛이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스케이트 링크도 빛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공간입니다. 얼음이 녹으니까요. 그래서 창문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이 영화는 그림책, 동화 같은 느낌을 굉장히 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이 있는 스케이트장을 열심히 찾았고, 너무 그런 요소를 만듦으로써 리얼리티를 내세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리얼리티를 약간 감춤으로써 보편성을 갖고 싶었거든요. 국경과 시대를 뛰어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あとはスケートリンクに子供の頃に久々に行きまして、
水氷車ザンボリーって呼ぶんですけど、氷をこうきれいにする車ですよ。あれが走ってるのを見たりして、久々に見たりして、あれを先生が運転してたらいいかもなとか、なんかこう子供の頃に女の子同士であれを運転してる人のことを、その時はかっこいいとかいう内容ではなか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話したりしてたなっていう記憶を思い返して、そういったことも、そういった場所の記憶も少しずつ映画には反映してます。 네, 어렸을 때 스케이트 배우고 나서 굉장히 오랜만에 링크에 가게 되었습니다. 링크에 가면 얼음 관리하는 차가 다니잖아요. 그 차를 보면서 저거 아라카와 선생님이 운전해도 재밌겠네 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고, 저거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멋있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그거 하는 분이랑 수다도 떨었었지 라는 식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すごい全然フィギュアスケートやってた時はいい選手でもない生徒でもなくて、だからダラダラ滑ってたら、ある時コーチがすごい優しいコーチだったんですけど、口に入れて製氷車がもう走り出してるのに、もうなんか何しろ滑ってこいとか言われて怒られて、泣きながら製氷車が走ってる中滑ったんですよ。なんかその時の記憶がなんか意外と滑り出したら気持ちよくて、絶対滑っちゃいけない時間なんですよね、製氷車が走ってる時間って。それをなんか滑ってるのが意外と気分良くて、泣きながらだったけど気分良くてみたいな記憶が製氷車と一緒に滑るシーン少し反映されてます。 어렸을 때 피겨를 배울 때 저는 좋은 선수도 좋은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대충 했었는데요. 저한테 굉장히 상냥하고 착했던 코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제대로 좀 해라, 너 연습 좀 해라 하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연습을 하게 되었고, 얼음 관리하는 차가 다니고 있을 때 스케이트를 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혼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스케이트를 타는데도 원래 그 차가 다닐 때는 타면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타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울면서도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의 경험을 이 영화에서도 반영을 했습니다. 마이 선샤인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감독이 직접 장비를 메고 스케이트 링크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비하인드 씬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감독이 직접 그렇게 스케이트를 타면서 찍었기에 생긴 장점들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감독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럼에도 조금 기술적인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そもそもは自分で滑ってどうなんていうのはあんまり考えてなかったんですね、脚本書いた段階では少なくとも。ただいざ撮影に向かってロケハンとかを進めていくと、じゃあ2人がアイスダンスを滑ったりするのをどう撮ればいいんだろうっていうのを悩み始めて、レールを用意してリンクの端から端まで足りるような長いレールを用意して、それで試しにテストで撮ってみたりとか、あとソリですね、ソリを引いてもらって、その上に僕が座ってこうスーッと追いかけるとかいくつかやったんですけど、結局どっちにしても自由度が低かったり、あとレールで綺麗に撮ってしまうとちょっとこうオリンピックの映像、競技映像っぽかったりして、なんか見たことある映像になっちゃうし、映画っぽくないなと思って、せっかく自分で滑れるならと思って試しに滑って撮ってみたら結構自由度が効いてよかったので、スケートリンクの中でカメラが動いているシーンはほぼ全て自分で滑りながら撮れています。 네, 우선 맨 처음에 제가 각본을 쓸 때에는 스케이트를 타면서 찍으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케이트 타는 걸 어떻게 찍으면 좋을까 고민이 시작이 된 거죠, 촬영을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레일을 길게 설치를 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찍는 것도 테스트를 해보았고, 또 하나는 썰매를 마련해서 제가 썰매에 앉아서 찍으면 누가 끌어주는 식의 촬영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유도가 낮았고, 그 레일을 활용하는 거는 아무래도 올림픽 경기 영상 같은 영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혀 새롭지가 않고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영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케이트 탈 수 있으니까 한번 타면서 찍어볼까? 라고 테스트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했더니 자유도가 굉장히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영화를 찍을 때 그 링크 안의 장면은 거의 대부분 제가 스케이트를 타고 찍게 되었습니다. 惜しかった部分は何ですかね、思い返してふと思い浮かぶのは、
スケートリンクの窓が12個並んでるんですけど、そこを全部12個大きい照明を用意して一つ一つから光を入れてるんです。自然光ではリンクの中はほとんどないんですね。照明の光なんですけど、それを焚いてしまってるがゆえに意外と実は片方からしか撮れないんですね。つまり逆に入ってしまうと自分の影が入ってしまう。それは並走してると自由に振り回すことの弊害の一つでしたね。네, 아쉬웠던 거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떠오르는 거는 그 링크에 창문이 1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조명을 12개를 준비했거든요. 왜냐하면 자연광이 들어오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은 나왔겠지만 제가 한쪽에서만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에서 찍으면 제 그림자가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은 조금 아쉬웠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채팅방에도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예쁜 영화다, 진짜 아름다운 화면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아까 동화 같은 느낌으로 촬영하고 싶었다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 예쁜 영화라는 평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의도한 것에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하시는지요? でも嬉しいですよ。美しく撮りたいですし、僕はカメラマンとして映画を撮ってるっていう感覚がありますね。監督がカメラをかけさせてもらってるっていうよりも、カメラマンが自分が撮りたい絵を撮るために脚本を書かせてもらってるし、自分が撮った以上はいい使いどころは覚えているので自分で編集させてもらってるし、その3つをやる以上は監督という方だけで入らせてもらってるし、なんかそんな感覚です。カメラマンがいい絵だったねって言ってもらったらそれが一番僕の思う言葉であることより自分にとっても嬉しいことです。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기쁩니다. 저는 아름답게 찍고 싶은 사람이고요. 저는 카메라맨이 영화를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감독이 촬영도 한다가 아니라 카메라를 든 사람이 찍고 싶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감독이 되었다라는 느낌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좋은 것을 찍었는지 잘 알고 있어서 편집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 카메라맨은 화면 예쁘다고 하면 당연히 칭찬이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후에 엔드 크레딧 시퀀스에 우리가 험버트의 나의 해니 마이 선샤인이라는 노래를 듣게 되는데 이것이 작품의 단초가 됐다고 알려진 곡이기도 하죠. 그뿐 아니라 이 영화엔 인상적인 곡 사용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야외 호수 장면에서 세 사람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생각했을 때는 존 피스의 Going Out of My Head라는 음악을 사용을 하는데 음악과 영상을 접합하는 건 기본적인 센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탁월하게 조율하는 감독이라고 느껴지는데 영화에 촬영한 음악을 고를 때 어떤 기준들로 고르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영화에서 음악을 중심으로 한 장면들을 만들 때는 본인이 작업하는 뮤직비디오 촬영과 연출과는 또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두려고 고민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ゾンビーズの「ゴーイングアウトマイヘッド」は脚本第1回だとゾンビーズの別の曲でした。もっと言うともう1個前はビートルズの曲を試しに入れてましたかね。脚本には脚本にタイトルというか題名を入れるのは別にイメージですからお金かかりませんから自由に選べるんですけど、ただこれが映画に載せるとなるとですね、途端にお金の事情が入ってくるので、ビートルズみたいにプロデューサーに言われて無理ですねってなったので、それでいろいろ探してってゾンビーズかなって思って、でもゾンビーズは僕が最初に思い浮かんだやつはダメで曲ごとによってもちょっとすごい生々しい話なんですよ。値段が違ってですね、ちょっとどうしようかなって思っていた時に、この最後の曲に流れハンバートの作詞作曲をされている佐藤さんから提案していただいたんです。この声からね。でそれで聞いてみて、これはいいな、なんなら一番最初に上げてたものよりも2番目に上げていたものよりもいいなと思って、すぐこれ行きたいですって言って、かなりプロデューサーが考えてた金額よりは3倍ぐらい高かったんですけどセットして。
좀비즈의 Going Up My Head 이거는 각본을 쓸 때에는 제가 선택했던 곡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각본을 쓸 때에는 비틀즈도 그 후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각본에 그냥 제목 쓰는 게 돈이 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프로듀서가 무리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비즈의 다른 곡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약간 노골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좀비즈의 곡들도 곡에 따라서 다 단가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던 도중에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아주신 험버텀버드의 작사 작곡 담당이신 산도 요세이님께서 좀비즈의 Going Up My Head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제가 넘버 1, 넘버 2로 올렸던 곡보다 훨씬 좋았던 거죠. 근데 가격이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3배 정도 비쌌지만 프로듀서를 열심히 설득해서 그 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ミュージックビデオを撮るんです。だからもう脚本段階からこのシーンはもうミュージックビデオを撮ろうっていうつもりでどこかいました。でそれでこうギュッといろんな素敵なカットをギュッと凝縮していくことで、本当にあの瞬間がみんなにとってお日様、3人にとってみんなにとってお日様であるかのように切り取れたらいいなと思っていました。だから結構批評とか、最初の方は映画祭だってどうしても耳に入ってくるんでちょっとミュージックビデオすぎるみたいな批評を見たんですけど、その通りですね。そう思ってもいいですっていうぐらい振り切ってましたね。 네, 그리고 저는 뮤직비디오도 많이 만드는데요. 제가 각본을 쓸 때부터 뮤직비디오 찍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이 여러 좋은 컷들을 다 모아서 응축시키는 작품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이 모두에게 태양, 선샤인과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솔직히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번에 영화제에 갔을 때 너무 뮤직비디오 같이 만든 거 아니야? 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평가를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언급한 그 좀비즈의 곡이 흐르는 야외 호수 장면의 경우에는 세 사람이 밖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링크 밖으로 나가서 자기들만의 새로운 공간에서 어떤 교감을 나눈다라는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씬인데 이 세 주인공에게 야외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던 이유도 사소하지만 궁금하더라고요. フィギュアスケートって、基本屋内のスポーツですから基本的には屋内で展開されていくんですけど、どこか3人だけのひっそりとした時間、3人だけの特別な記憶っていうのを3人にとってのそれぞれのお日様にしたかったんです。そうなった時にもちろん開けてるのでひっそりはしてないんですけど、他に到底人がふとふらりと現れたりはしなそうな荒川先生だけが知ってる特訓の場所みたいなところに連れて行ったらいいだろうな、映画的にもある意味一つの山を作るんだろうなと思って、あれがスケートリンクの中で3人でゴールアウトラインと踊ったので多分一つの山には見えなかった気がして、ちょっと特別な思いで一冬の中で一番冬なんだけど暖かい瞬間にしたのでシチュエーションからとかにしました。 피겨스케이팅은 실내 스포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내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긴 하는데요. 저는 그 세 명에게 비밀스러운 공간과 기억을 만들어주고 그게 그 사람들에게, 그 인물들에게 선샤인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찍기는 하지만 그곳이 공개된 곳이라 완전히 비밀스럽진 않죠. 그래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곳, 아라카와 꽃이만 알 것 같은 곳, 그런 장소라면 굉장히 영화적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에게, 그 인물들에게 아지트가 되는 거겠죠. 그 링크 안에서도 그 Going Out My Head가 나오면서 춤추는 씬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씬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장 겨울이지만 가장 따뜻한 순간으로 그 인물들에게 선샤인을 주고 싶었습니다. 本当にさっきからあのシーンは高く思い描いてたんですけど、とても池松壮亮さんがコーチの役の男性ですね、とても忙しい俳優さんですので皆さんもご存知だと思うんですけど、だか
からまあいろいろスケジュールをやりくりしていく中で湖のシーンが彼は初日なんです。だからほぼ初めて2人と会話をちゃんとしているわけですね、あそこで。でも本当に撮影の朝から池本さんの普段からは考えられないぐらい2人とぐっと距離を近づけてくれて、撮影初日にあそこまで持ってってくれるので、まあ、そこまで竹谷と桜は撮影をしてたんですけど、池松さんがこの作品にクランクインしたのは湖シーンが実は初めてでしたね。 네, 저는 그 호수 씨는 정말 따뜻하게 생각하고 따뜻하게 연출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케마츠 소스케 배우님은 정말 바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스케줄을 조정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그 호수 씬이 첫날이었습니다. 촬영 첫날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쿠라와 타쿠야하고는 처음 만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촬영날 아침부터 그 두 아역 배우들하고 가깝게 거리를 확 좁혀주셨습니다. 타쿠야와 사쿠라는 그 전에도 촬영을 했어서 가깝긴 했는데 이케마츠 배우님이 그렇게 와서 친밀하게 관계를 구축해 주신 점에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거기가 실제 호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늪에다 살심차로 비를 퍼부어서 만든 공간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선택에서 이런 결과가 된 건가요? そうなんですよね。あそこ本当は沼でして、湖も近くにあるんですけど、僕の中で勝手に湖ってイメージしてたのが、そもそも湖って呼ぶこともあってっていうとちょっと大きすぎるんですよね。なんかそのさっき言ってたひっそり感がなくて、もっとこうひっそり木の間から見えてみたいな、その共感で言えば沼になったので、いろいろ見た中で結果そこに気づきましたし、あとまあよくインスタグラムとかですごい綺麗な水面の透明な上をファーってフィギュアスケーターが滑るみたいなの出てくるじゃないですか。ああいうのって日本だとまずああいう凍り方する水って存在しないんですよ。基本はギュッとこうまず白く固まってその上に雪が積もってしまうんですね。だからスケート湖とか自然なその沼で滑るっていう文化はそもそもないんですけど、それでもそういうシーンを撮影するために積もった雪の上に水をかけて一晩か二晩繰り返し凍らせることで、リンクしたので、それに協力してくれた地元の建設会社の方なんですね。もう半ばボランティアだったんですけど、本当に感謝してますね。 네, 맞습니다. 그것으로 레드 피었습니다. 호수가 근처에 있기는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한 호수가 아니었습니다. 가봤더니 호수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 나무 사이로 보이는 그런 비밀스러운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늪을 찾아내서 얼음을 뿌려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원래 일본은 사실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호수에서 막 피겨스케이팅 타는 영상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일본에 그런 호수가 없거든요. 얼음 빙질이 그렇게 연출되지도 않고 그렇게 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늪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하루 이틀 정도 얼려서 호수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그 작업에 협력해 주신 그 지역 건설 회사 분께는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영화에서는 인물들이 함께 있는 장면들도 중요하지만 각자 홀로 있는 순간들을 조금 유심히 지켜보게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을 하는 아라카와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한다던가, 집 안에서 욕조 안에서 혹은 길에서 혼자 걸으면서 들기신 달빛에 계속 흥얼거리는 타쿠야의 순간들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물론 어떤 인물이 혼자 있는 순간을 보여주는 건 기능적인 숏들이긴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영화에서 읽어낼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인물들이 홀로 있는 순간을 담고 싶었던 어떤 감성들이 궁금합니다. なんかこうこの映画を作るときに思っていたのは、基本的には言葉で語らずに絵で描いていきたいなと思ったんですね。そうなったときに誰かが誰かを見つめてるっていうその視線を描きたかったんですね。でも視線が交わらない様とかを丁寧に描きたかったんです。でその先に思いが行き違っちゃったり、簡単なその思い一つの思いが伝わらない
제가 영화를 만들 때 생각했던 것은 말로 설명하지 않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굴 보고 있는지 그 시선을 잘 포착을 하고 싶었죠. 그 시선들이 마주치지 않는 것을 천천히 다 포착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선의 끝에서 엇갈리는 마음도 있고요. 하나의 마음이 끝까지 전달되지 않는 것을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걸 표현함으로써 그렇게 가까웠는데 갑자기 멀어지는 것, 그런 느낌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이 영화에는 영화를 보기 전에는 짐작하지 못했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퀴어 이슈가 영화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걸 전면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캐릭터의 배경으로 두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셨고, 선생님의 성적인 지향을 알게 된 이후에 사쿠라의 행동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영화가 그 갈등을 봉합하지 않고 그냥 놔두어버린다는 인상을 후반부에는 조금 받게 됩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공백으로 느껴질 만한 대목이긴 한데,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선택의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셨나요? まさにそういったミスリード、ミスリードというんですかね、もっと言うとさくらに、ちゃんと荒川先生に謝罪をする場面があっ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とか、荒川先生が何か誤解を与えたと思ったならちゃんとそれを説明する場が与えられるべきな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意見は、プロデューサーからもありましたし、もっと具体で言うとフランスの、合作という形でも議論がありましたので、そういうフランスサイドからの戻しでもそういったものは繰り返しありました。でそれは僕自身も納得するところは納得して取り入れられることは取り入れつつも、大きなところは変えなかったですね。 네, 결국 그 말씀하신 오해랄까요? 오해가 맞는지 잘 모르겠으나 저는 사쿠라한테 아라카와 코치님이 가서 사과를 한달지 아니면 그게 오해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은 프로듀서도 말을 했었고, 이 영화가 프랑스와 합작해서 만들어졌는데 프랑스 측에서도 그런 의견을 반복적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오고 갈 때 제가 채택할 것은 채택하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면서 만들었지만 크게 제가 생각하는 굵직한 줄기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その理由は大きいところは、なんかその映画なんだからちゃんと成長してる姿を描かなければみたいなのが軸にあることしな気がしていて、僕はそもそも思ってるのは人ってそんな簡単に成長しないでしょうって思っているのと、一つは必ずそんなに説明させてもらえる場が与えられるわけでもないっていう気がしていて、その状況をじゃあ肯定するのかっていうともちろん肯定はしないんですけど、現実として人はそんなに成長自分もしないし相手もしてくれないし、状況によっては誤解を与えたのに誤解を解く説明の場を与えられないっていうのが現実じゃないですか。そうなった時に映画の世界ではでも現実そうじゃないようにするんじゃなくて、映画でもちゃんと現実通りに描くことでどこかそういうことに対して悩んだり心に痛みを持った人に分かるよ、そういうことあるよ、こういうことだよねってそのまま描いてあげる。そうすることで自分の痛みに寄り添ってくれるような映画っていうのは僕は出会ったことがあるので、そういう映画を自分も作りたいなと思いながら作ってました。 네, 그렇게 했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화니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사람은 그렇게 간단히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반드시 모든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그래서 긍정하느냐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꼭 긍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그렇게 성장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리고 모두에게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와 장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는 그래도 현실과는 좀 달라야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영화도 현실처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을 느꼈던 사람에게 나도 그 마음 알아,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공감을 하고 싶은 거죠. 저에게도 그렇게 보면서 아팠던 기억을 공감해 줄 수 있게끔 했던 영화가 있었고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이어지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영화가 관객들이 쉽게 기대하는 성장 서사의 어떤 전형을 따르지 않는 작품이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말하자면 화목한 봉합으로 향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흘렀다면 대회에서는 성취를 거뒀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타쿠야는 스케이팅을 어쩌면 지속했어야 하는 결말이 될 텐데 이 작품을 보고 나면 성장이라는 생각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더라도 어디에선가는 갑자기 그것이 끝나버릴 수 있다. 혹은 끝내가 전해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약간은 좀 긍정적이지 않은 방향의 좀 마음이 아픈 무언가로 성장을 해석하게 되는 면이 있는데요.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성장 영화에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더 듣고 싶습니다. 僕の中でも答えが出てないこといっぱいありますし、そもそもじゃあこの映画がいろんな描き方において正解だったかっていうと、日を経つごとに、もうこの映画を撮影している時からでいうと3歳ぐらい年を取ってますから、3歳、2歳、年を取ってますから、良かったのかなっていう思いは日に日にはしていきます。でもそれでいいと思ってます。若いからこそ撮れる映画があると思ってますし、年を取るからこそ撮れる映画があると思っているので、その上で、質問に答えると、何かしますか。 우선 저도 아직 답을 모르겠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정답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3살 정도 더 먹었는데요. 계속 날이 갈수록 그걸로 괜찮았나? 내 생각이 맞았나? 라는 질문은 늘어만 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찍을 수 있는 영화가 있고요. 또 나이를 먹어서 찍을 수 있는 영화가 있겠죠. 그래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さっきの話にさらに足すことになるのかわかんないんですけど、ただの言い換えに過ぎないのかもしれませんが、どこかパズルを組み合わせていくように、パズルを作っていくようにいろんなピースを一個一個丁寧にはめていって、あと1ピースで綺麗な映画できるなって思ったところで、全然予想してない角度から人がバーッと走ってきて、ジャジャジャって踏み荒らされちゃって、あれまた一からかみたいな。でも別にもうこのパズルにこだわらず次行こうかなとか、なんかでも、もうあと1ピースだったし、その全体像が見えたなとか、なんかそういう前の向き方をできるのが僕にとってのいい成長物語であって、それを踏み荒らした人が戻ってきて謝ってごめんなさい僕が一から作り直しますできれいにしましたとか、そういうのはあんまり僕にとってはなんか現実的じゃないなって思ってしまう、リアリティないなと思ってしまう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抽象的な話になっちゃってますが、僕の中では思っていることです。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에 플러스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변명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퍼즐을 엄청 많은 퍼즐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열심히 맞춰나가고 있었어요. 정말 하나만 맞추면 끝이었는데 갑자기 예상도 못했던 곳에서 누군가가 막 달려와서 그걸 다 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거 어떡하지?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이거 하나만 남았었지, 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봤었지, 그러니까 괜찮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성장 영화입니다. 거기서 갑자기 엎어뜨린 사람이 돌아와서 정말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이거 내가 다시 처음부터 깨끗하게 맞춰줄게 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성장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채팅방의 질문들 같이 볼 텐데요. 사쿠라 마주한 타쿠야가 무언가를 말할 듯 결국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고 영화가 끝나버리는데 혹시 다른 버전의 엔딩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 엔딩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나요? いや、特に考えてはなかったです。脚本通りの終わり方をしてます。強いて言うならば、作
倉が荒川先生に謝りに行こうとしてでもなかなかその一歩を踏み出せずにスケートリンクの外からちょっと踏みとどまっている、もっと具体で言うと荒川先生とさくらがお母さんが向き合ってるシーンなんです。あの時にさくらの状況を取るっていうのを考えてました。一個前にさくらが教室にいるじゃないですか。あの後にお母さんと荒川先生の会話があって、その最中に、外から私がちょっと間に入るなり止めるなり何か最後お詫びを言うなりしたいけどってこうしてるさくらを入れるか迷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それも説明になってしまう気がして、しかもやっぱそんなに人は成長しない話に思いますけど、なんかこれは違うなと思って外しました。で、結末はもう脚本通りです。 네, 그 외에 엔딩을 생각한 적이 없고요. 각본대로 만든 엔딩입니다. 근데 굳이 하나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쿠라가 아라카와 선생님한테 사과하는 장면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때 사쿠라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안을 바라보는 씬을 찍었는데요. 그 아라카와 선생님하고 사쿠라하고 엄마가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 장면이 있을 때 사쿠라가 밖에서 보면서 내가 지금 안에 들어가서 엄마랑 그 아라카와 코치님 얘기하는데 아니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할까? 라는 것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반영을 하게 되면 너무 설명이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다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말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엔딩이었습니다. 人はそんな成長しないって繰り返し言ってしまいましたが、僕もでもこういう経験があるとちょっと時間を持って多分さくらも考え直すなり考えを改めるところは出てくるなと思ってます。なんかそういった予兆を感じさせる終盤にしたいなと思って教室に立たせるさくらだったり最後拓也と向き合ったさくらっていうのは、主に表情ですね、実をつけたつもりです。 제가 사람은 그렇게 간단히 성장하지 않는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을 좀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예고랄까요? 그런 식으로 장면을 두 가지 연출을 한 게 그 교실에 무거운 표정을 하고 앉아있는 사쿠라 그리고 마지막에 타쿠야를 보고 뭔가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사쿠라 그 두 장면을 넣었습니다. 채팅방에 관객 여러분들이 배우들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은 캐스팅이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타쿠야와 사쿠라를 연기할 배우들이 찾았던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基本的にはオーディションで集めようと思いました。で、幸いタクヤにはすぐ出会えたんですね。スケートができるっていうし、雰囲気もタクヤっぽいなと思いましたし、もう彼だなと思いました。さくらは難航しましたね。もう事務所にいて、なおかつスケートもできてっていう子は見つからなかったので、これはどうしようかなと、かなり撮影が迫っていきますので、衣装とか準備するにはキャストが決まらないといけないので、とても悩んでいました。 네, 기본적으로는 오디션을 통해서 뽑으려고 생각했습니다. 타쿠야는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스케이트도 잘 탄다고 하고 타쿠야 역할에 분위기도 잘 어울렸거든요. 네, 찾기 어려웠던 게 바로 사쿠라입니다. 여러 배우 소속사에서 스케이트 잘 타는 배우 있는지 찾았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싶었습니다. 촬영 시작하는 날짜는 다가오고 의상을 준비해야 되는데 의상을 준비하려면 배우가 꼭 필요했거든요. それでもう諦めまして、都内のフィギュアスケートリンクというか、日本各地のスケートリンクに張り紙をして映画を撮ります、ヒロイン募集中ですって張り紙をして、それで結構募集してもらったんですね。応募してもらった。で、そこから彼らにオーディションに全員来てもらって、一人一人に会っていく中で出会ったのが中西慶良さんでした。 네, 그래서 포기를 했다가 포기할 순 없으니 도쿄 도내 그리고 일본 전국에 있는 링크에 저희가 그 벽보를 붙였습니다. 영화의 여주인공을 찾습니다. 라고 붙였더니 꽤 많은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오디션을 열어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가면서 찾은 게 나카니시 키아라님입니다.
もちろん映画初出演ですし、お芝居なんてしたこともなかったので、オーディションも、正直ガチガチでしたけど、やっぱり本人の表情の強さっていうものにすごい惹かれましたし、まあ後付けですけど、実際にご本人がアイスダンスをしていた、この映画のためじゃなくアイスダンスをしていたってところも、なんか不思議な絵を感じたのは決めて大きな一つでしたね。 네, 물론 나카니시 키하라 배우는 그 전까지 연기 경험도 물론 영화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오디션 때는 약간 비겁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우의 표정의 강인함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아이스 댄스를 하고 있었다는 점도 인연을 들여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まあこの映画で俳優さんとして初めてくれて、今でも送る仕事がありますから、とても嬉しい限りですね。 네, 그렇게 배우를 시작하게 되어서 지금 저보다도 일이 많고 바쁩니다. 정말 기쁜 일이죠. 그 두 배우들이 이 영화로 칸영화제 레드카펫에서 배웠다는 사실도 굉장히 이후에 돌아보면 배우들에게 굉장히 즐거운 순간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은 사실 저의 사심을 가득 담은 질문이긴 한데 제가 영화에서 그 타쿠야 집에 있는 시바견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예쁜 시바견을 구하셨을까 하는 궁금증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 참을 수가 없었는데 시바견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実際にロケハンしてる時に、外で犬小屋を見かけたんですが、まあ、撮影してるやつは実際美術さんが用意してくれたやつなんで、そこにあったわけじゃないですけど、いろんな家を見てたらあって、あ、そうか、この寒さでも柴犬とかだったら外で飼うんだなって思ったりしてた流れで、ロケハンの時にですね、なんか拓也も自分犬飼ってたらいいなで、その拓也はこう言葉が詰まってしまいがちだけど、もうなんかね、まあことだけはスラスラマーチがスラスラ話せるみたいな設定も考えていましたが、越山君がですね、犬がすごく苦手で、そういうシーンはなるべく落としてくれということで結構、落としましたね。 네, 그 강아지를 반영하게 된 시바견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제가 로케이션을 헌팅을 할 때 돌아다니다 보니까 개의 집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운 곳도 시바견 정도가 되면 밖에서 키우는구나 싶었거든요. 물론 영화에 등장하는 그 시바견의 집은 미술 담당이 만들어준 거긴 하지만요. 그렇게 하면서 강아지를 카쿠야가 키우고 있으면 정말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쿠야가 약간의 말을 더듬는 증세가 있긴 하지만 시바견과 함께라면 말을 자유롭게 정말 편하게 한다라는 설정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코시야마 배우님이 시바견을 좀 많이 어려워해서 그런 신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 너무 예뻐서 몇 컷이 더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을 혼자 해보기도 했었는데 타쿠야가 사쿠라를 좋아하는 걸까 피겨스케이팅을 좋아하는 걸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관객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どっちなんだろうって思ってもらえるのはとても嬉しいです。まさにそう見えたらいいなってギリギリなんかどっちかに偏るのは違うなと思ってました。全然桜に興味がなくて、あくまでスケートに恋をして、いやいやスケートには興味なくて、ただ桜が好きでその桜に近づくためにスケートをしていた。どっちにももっとしなくて、多分本人もどっちか分かってないんですよね。男の子で、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小学校設定は6年生ですかね。まだそんな恋が何だとか全然分かってない年頃ですから、少なくとも自分の記憶にある、自分含め友達とか中では多分そういう感覚でした。なんか多分拓也の中でもこれが恋と呼ぶべきなのか、ただのフィギュアスケートに対する興味なのかは分かってないっていうのを描きたかったですね。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의도했기 때문이죠. 사쿠라를 좋아해서 스케이트를 타려고 하는 건지, 아니야 스케이트를 좋아할 뿐이지 사쿠라한테 관심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쿠야 본인도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아마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지만 저와 그때 친구들, 그 나이대의 사람들은 사랑을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쿠야가 이게 사랑인 건가, 내가 그냥 스케이트에 흥미를 느끼는 건가를 잘 모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의도해서 표현했습니다.
타쿠야와 사쿠라역이랑 아역 배우에게 대본을 주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아역 배우들이 대본이 없는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감정을 이끌어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感情を引き出すために台本を渡さないっていうよりは、説明してほしくないんですね。それは言葉があろうがなかろうがなんですけど、あそこに例えば荒川先生とその彼氏、パートナーが車にいますとかいう情報を全て知らされてたら、頑張って嫉妬とか、怒りとか悲しみとかを表情に出そうとしちゃうじゃないですか。でもそれって説明臭くなりがちで、ある意味で解釈の余白をなくしてしまうので、余白を残すためにも、もう例えばああいうシーンを撮るときってさくらはなぜあっちを見させられたのかあんまり理解しないまま撮ってます。なんかそういうふうにしてなるべく説明をそれを落としていきたいっていう意図で、終わって台本を渡したんですね。 감정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 대본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많은 설명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차 안에 와카와 배우님 연기한 역할과 그 이케마스 배우님 연기했던 아라카와가 앉아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여기 둘이 사랑해서 앉아있고 넌 여기서 뭘 해야 돼? 라고 설명을 하면 그때 질투, 분노, 슬픔 등을 연기하려고 표정에 막 드러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설명이 너무 많아진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해석의 여백이 사라지게 되죠. 저는 그런 장면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때 그 사쿠라는 앉아서 어딜 봐야 되지? 내가 저기 왜 보고 있는 거지? 하는 상태로 촬영에 들어왔습니다. 영화에서 좀 의도적인 공백이 많이 느껴진다고 표현해주신 관객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지금 답변으로 좀 가름이 됐을 것 같고요. 엔딩에서 보여주지 않은 타쿠야가 사쿠라에게 하려고 했던 그 말은 감독님 마음이나 대본 속에는 구체적인 대사가 있었나요? 아니면 감독님도 그 둘만의 이야기로 남겨두셨나요? 라는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台本にも書いてないです。だから拓也も一体何を言えばいいんだって現場で思ったと思います。ただ僕はとにかく頑張って伝えようとして最後何かを作品に伝えて雪がない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実際に結構映画の大半を占める雪があるシーンからちょっと数ヶ月置いて、そこで本当に久々に、もちろん撮影直前には会ってますけど桜と久々に会ってるんです。そこで思ったことを自由に話してくれるって言って、ただそこまでこう頑張って伝えようとしてそういう姿勢がありましたね。 네, 대본에도 마지막 대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쿠야도 나 뭘 말해야 되지? 가서 뭐 하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뭔가 가서 열심히 말해보려고만 해까지였습니다. 그때는 눈이 다 사라졌죠. 그래서 눈이 다 녹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기분을 자유롭게 표현해봐. 그냥 열심히 뭔가 말하려고만 해봐까지 말했습니다. で、拓也君は、著者君はまた一緒に滑ろうって言ってましたね、現場で。とてもいいなと思いますし、でもとてもいいなと言った上で使ってないです。それは、内容は何でもいいんです。本当に全く真逆のことでもいいと思ってました。なんで来てくれなかったのでもいいと思ってましたし、突然愛の告白をしたって僕としては良かったです。とにかく、何であってもちゃんとこの映画には、ほとんど出てこない拓也からちゃんと桜に思い伝える。でもちゃんと初めてできる言葉をちゃんと伝えられる。それが、成長をそんなに簡単に人はしないって言ってる僕でも描けるリアルな範囲での成長だったので、それで十分だなと思ってました。 네, 그때 타쿠야가 현장에서 말했던 거는 또 같이 스케이트 타자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고 너무 좋다고 생각했던 만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거기서 어떤 말이 나와도 다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너 그때 대회 왜 안 왔어? 라고 해도 좋을 거고 갑자기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타쿠야가 사쿠라한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는 첫 장면이라는 거죠.
제가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의 성장, 타쿠야가 사쿠라에게 말을 먼저 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장은 리얼한 범위 안에서의 성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쿠라에게도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사쿠라가 부러움을 넘어 질투를 느끼고 자신의 어두운 감정을 처음 마주하지만 그걸 부정하고 싶어하는 인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싱글을 혼자 연습할 때 사쿠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まさに最後一人で練習している時もそうですし、教室に一人でいる時もそうですけど、どこかこう後悔、すがすがしさだけではない後悔みたいなものを感じさせながら、同時にアイスダンスをやったからこその彼女の成長ってものを兄に少し伝えられたらなと思いながら撮ってました。 네, 마지막에 혼자서 연습한 씬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실에 혼자서 앉아있는 씬도 아마 후회의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뭔가 시원하지 않는 후회의 감정이었을 거고, 그리고 아이스 댄스를 새로 배웠잖아요. 거기서 온 성장도 조금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화면비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요. 가로로 넓은 화면이 음반의 풍경을 담기에는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비교적 좁은 화면비로 촬영하신 의도가 있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より狭いかと思いつつ、僕としてはこう構図の綺麗さみたいなものの方がすごい大事で、実はフィギュアスケートって、エッジまでをしっかり見せた方が、刃までをしっかり見せた方がいいと思ってるんです。そうすると全身を映さなくちゃいけなくなるんですよね。全身映そうとしてどんどん引いていくと、スケートリンクを映すにはあまりちょっと横が余るんですよね。そうすると構図としてそんなに美しくないっていうのもあって、としては構図が綺麗に収まるのは今回はスタンダードだろうなと思ってました。で、スタンダードで描く以上はもしかしたら時代設定を昔に少し昔にした方がいいかなと思って、まあ時代設定が昔ならストーリーラインも少しこう変わるかなとか、なんかそういうことを考えながら、作っていきました。なので時代設定が先でスタンダードにしたと思われがちなんですが、実は逆ですね。スタンダードで撮りたいから時代設定を少し昔にしていきました。 네, 물론 좁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구도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겨 스케이팅을 찍을 때는 스케이트 날까지 찍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전신을 찍게 되겠죠. 그래서 뒤로 가다 보면은 이게 와이드로 찍게 되면 옆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됩니다. 그게 제가 했을 때는 별로 아름다운 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스탠다드 비율을 채택하게 되었고요. 또 스탠다드 비율을 채택하고 나니 시대성이 약간 옛날 느낌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스토리라인에도 조금 영향을 주었는데요.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시대성을 약간 옛날에 그리고 싶어서 스탠다드 비율을 선택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원래는 그 반대의 과정이었습니다. 타쿠야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굉장히 다정하게 느꼈다는 말씀을 주신 관객분이 계시는데요. 말을 더듬는 아이라 더 짓궂은 환경을 질 수도 있지만 감독님이 타쿠야에게 주신 환경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도 부모님도 선생님도요. 타쿠야에게 이런 세계를 만들어주신 생각이 왜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네요. まあそうですね。荒川先生もそうですし、あと友達ですよね、コースもとても拓也を温かく入れて迎え入れると思います。受け入れてると思います。なんかこう結論とかを取り入れるとどうしても孤独とかを安易に取り入れがちですけど、どこかこう、まあ多様性っていうとちょっと感じたりするますけど、そういういろんな人たちが生きられる、まあ、みんな違ってみんないいっていう日本の有名な真理説がありますけど、なんかそういった世界にどうすればなるかなと思った時に、何かこう人と違うところを指摘したり、なんかわざわざ指摘してその上でいいよとか言うんじゃなくても、それに一切触れないままただ普通に接する、なんかそういうのも一つ多様性のあり方かなと思ったりしていたのもあって、
そういうことを考えながら荒川先生の系統だったり構成の系統だったりっていうのを考えていました。 네, 아라카와 선생님도 친구인 코세이도 타쿠야를 굉장히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는 인물입니다. 보통 말을 더듬는다라는 설정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고독할 것이다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어딘가 뭔가 진부한 말이긴 하지만 저는 다양성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 다르지만 다 좋다.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다른 점이 있을 때 그걸 지적하고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보다 완전히 처음부터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대하는 것, 저는 그게 새로운 다양성의 존재 간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따뜻한 아라카와 선생님 코세이라는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질문은 아니고 감상을 남겨주신 분인데요. 퀴어 당사자입니다. 감독님께서 전반적으로 동화 같은 인상을 주고 싶으셨고 리얼리티를 감추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결국 아라카와가 성적 지향 때문에 그 동화 같은 마을에 발붙이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모습 때문에 현실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퀴어들에게 현실은 마냥 동화 같지 않다는 점에서 아라카와를 게이로 설정한 점이 좋았습니다 라는 감상을 남겨주셨는데요. 감독님께서 어떻게 영화를 보셨는지 관객분들이 남겨주신 감상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하나 짧게 언급 드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배우들이 감독님의 일정과 함께합니다. 타쿠야 역을 맡은 고시야마 케이다스 배우가 내한을 하고요. 그리고 사쿠라 역을 맡은 나카니시 가야키하라 배우까지 같이 내한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또 이야기를 나누시게 될지 주말의 일정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